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지금 옥순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군데군데 거짓말들을 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플러스 말도 안 되는 그 궤변들.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광수에 대한 것들이죠. 광수에 대한 그 본인의 호감, 광수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옥순이 굳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광수한테 마음이 없으면서 마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하는 이유, 상처를 대할 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상철한테는 광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감이 있는 척, 마음이 있는 척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철이 그래도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뿌리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끌고 가고 있는 느낌. 자, 데이트하기 전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광수하고 옥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합니다. 광수가 인터뷰 내용을 핑계 삼아서 옥순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인터뷰를 할 때 옥순에 대해서 좀 직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침 그 인터뷰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옥순님이 상철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철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옥순이 대답을 해주죠. 서로 아직 데이트를 못 해봤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서로 한번 데이트 정도는 한번 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본인도 일부 공감했고 동감했고 그러자고 했다고. 광수가 약속을 잡은 거냐고,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잡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옥순이 그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상철님은 좀 배제가 된 상태다.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려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철님보다는 지금은 영수님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영수님, 광수님을 먼저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광수가 상철이 했던 얘기를 옥순한테 그대로 전해줍니다. 상철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옥순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광수님이나 저나 좀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호감 정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들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뭐 별 말을 못해요. 그냥 그러면서 감탄사만 내뱉고 있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뭐 대꾸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 설명조차 하지를 않아요. 설마 상철하고 광수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당황을 한 거죠. 옥순 입장에서는 광수를 일단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철이 광수한테 너랑 나랑 비슷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상철님은 순위에 없는 상황이고 영수님하고 광수님 두 명을 알아보고 먼저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상철이 한 얘기가 팩트가 되는 순간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니까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옥순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표정은 무슨 표정일까요? 내가 상철한테 비밀처럼 얘기한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가 돼서 광수한테 공유가 돼서 놀란 건지,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들켜서 저렇게 놀란 건지, 그리고 영수하고 전날 밤 대화를 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서로 알아가고 싶은 거는 일맥상통하니까 만약에 데이트할 기회가 있으면은 나가서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그래서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 시간이 오면은 일단은 영수님을 선택을 할 것 같다. 그 이후에 광수하고 영수를 비교를 해서 노선을 정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딱 좁혔어요. 옥순이 영수하고 광수 이 두 명으로 좁혔고 이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할 것 같다. 자, 우리가 전날 광수하고 옥순의 데이트에서 느꼈던 그 감정선, 광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광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데프콘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 마음이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옥수는 광수를 휘감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확률을 높여줬죠. 33.3%의 확률에서 50%의 확률로 높였습니다. 상철이 배제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광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옥순의 인터뷰를 보면은 광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편안하다. 광수한테 느끼는 매력은 편안함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직진하는 그 모습이 자상함과는 다르게 좀 남자답게 보였다. 그리고 멋있게 보였다. 그러니까 저런 인터뷰를 보면서 고개를 자꾸 갸우뚱하게 되고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광수한테 보여주는 옥순의 모습은 지루함이거든요. 편안함이 아니고 지루함, 따분함, 재미없음 이런 느낌들이고, 그리고 광수가 그 해주는 것들, 챙겨주는 것들을 다정함이라고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간섭이라고 느끼고 귀찮게 느끼고 별로라고 느끼고 이제 이런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본인이 말로는 자상함이라고 그러고 편안함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고. 자, 광수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상철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상철이 전날 밤에 들었는데 옥순이 1, 2순위 없고 3등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3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3등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상철이 옥순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7대3 수준으로 옥순에 대한 마음이 크다. 영재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또다시 옥순을 찾아와서 그렇게 대화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또다시 물어봐요. 순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본인이 옥순한테 진짜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순위 놀이를 할 게 아니고 내가 몇 등이에요? 내가 마음에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의 그 매력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좀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순위 놀이만 하고 있다라는 거. 뭐 1등이라고 하면은 대쉬할 거 3, 4등이라고 하면 대쉬 안 하고 뭐 그럴 거면은 그냥 본인 좋다는 여자만 찾아다녀야죠. 어쨌든 옥순도 알고 있어요.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철이 저렇게 나한테 몇 등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상철이 나한테 마음이 되게 크다. 그런데 본인이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매몰차게 싫은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본인의 마음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광수하고 영수 이 두 사람한테만 마음이 있다. 이 두 사람만 알아보고 집중을 할 예정이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고 2등에는 없고 3순위까지 하면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상철이 포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거죠. 자, 그리고 거절을 할 거면은 끝까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가 옥순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대로 끝나면은 아쉬울 것 같다. 이대로 데이트를 못하고 끝나면 아쉬울 것 같다. 원래 처음부터 배제된 사람이 아니니까 데이트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옥순이 저렇게 데이트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랑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다. 물론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데이트를 할 생각은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옥순은 그거를 좀 노리는 것 같고 우리 사이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상철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상철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상철의 목적은 당연히 옥순하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게 딱 목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 여자가 안 될 거 지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은 그냥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상철한테 뭔가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과연 저 모습을 보고서 상철은 옥순의 순위에서 배제가 됐구나. 옥순의 순위에는 없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수가 저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영수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 데이트를 해야 되지? 마음이 없는데 옥순이 호감이 없는데 왜 상철이랑 데이트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고 뭔가 어장을 치는 방법이 좀 신선하다. 처음 봤어요. 저런 식으로 어장을 치는 거. 자, 그리고 영수하고도 대화를 하죠. 영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영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웃습니다.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짓고 웃고 있고 애교를 부리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 상철하고 광수하고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영수가 물어봐요. 1순위가 누구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1등은 영수다. 그 얘기를 결국은 하죠. 그래도 옥순이 100%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수한테도 100% 확신은 안 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수는 좀 자상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얘기는 어느 정도는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둘이서 아직은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고 그 전날 밤에 나눴던 그 대화가 전부고 그리고 그 사이에 크게 영수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상하다, 자상하지 않다 이런 거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둘이 썸을 타야 자상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자상함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너는 나한테 자상하게 해야 된다. 자상한 남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광수님의 온 신경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광수를 약간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광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잘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진짜 일의 마음도 없는 남자를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다 묶어놓고
내가 진짜로 마음이 있는 남자한테는 얘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고 있다. 자상하다. 경계해야 된다. 뭐 누가 보더라도 옥수는 영수에 대한 마음만 있고 상철이나 특히 광수에 대한 마음이 없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셋의 대화를 보면은 옥순의 마음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광수를 이용하고 있다. 상철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철이 바보죠, 사실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는 여자한테 저렇게까지 목을 매야 되나. 자, 그리고 남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를 마치고 온 그날 밤 저녁인 것 같은데 이 상철하고 옥순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옥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1대1 데이트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상철하고 1대1 데이트를 하는 게 왜 영자를 위해서일까요? 상철이 옥순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옥순이 더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옥순이 데이트를 하면서 진짜 싫다고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대놓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옥순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자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 나왔던 그 케미, 그런 케미가 안 나올 수 있겠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상대방 여자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케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옥순을 좋아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외모 때문이고 옥순이 웃어주는 거, 그 웃음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케미가 필요하겠어요. 아직은 혈기왕성한 나이고 그냥 옥순하고 데이트를 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옥순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상철은 옥순이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영자를 위해서 상철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냥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왕벌 놀이를 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 불과하지 않다. 자, 옥순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광수하고 상철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옥순이 영수하고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영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광수는 자상한 남자다. 잘 챙겨준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영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데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본인이 남자들한테 받는 관심 그 관심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왕벌 놀이죠, 한마디로. 자, 상철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옥순을 손절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광수는 지금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손절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옥순이 마음 먹고 그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옥순이 과연 언제까지 여왕벌 놀이를 할 건지 결국은 옥순이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 광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 인터뷰를 하는 이유 인터뷰에서 본인이 광수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없다.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이 광수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순이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광수나 상철이 스스로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상철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자가 있기 때문에 100% 확실한 영자를 놔두고 1%의 확률 때문에 사실은 1%도 안 되지만은 옥순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런데 광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광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옥순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 광수를 옥순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